안녕하십니까? 베팅 부동산 재산세 상향하면 임차인이 죽는다. 퀘스천 마크. 그렇지 않습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산세를 올렸을 때 그 오른 금액이 어떻게 임차인에게 전가가 되는가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보시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그래프인데 여기서 요 출발점이 되는 것이 공급 곡선의 이동입니다. S0에서 S1. 그러니까 재산세를 올리면 바로 영향받지는 않고 좀 지나서 영향을 받는데 요거는 재산세를 올리니까 집주인이 재미가 없어서 순수익이 감소하죠. 당연히. 그래서 임대 안 한다 라는 사람이 늘어나가지고 공급이 감소해서 S0에서 S1으로 이동한다 라고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런데 정상적인 시장, 인구 소멸 없는 서울에서 공급 감소를 보신 적이 아마 없을 겁니다. 지금 왼쪽과 같은 공터는 소멸 지역에서나 볼 수 있는 거고 서울에서는 저런 거 거의 못 보셨을 겁니다. 저기다가 아무거나 서울이라면 아무거나 갖다 놔도 임대할 수 있는데 저걸 저렇게 놀릴 리가 없죠. 서울에 있는 공터는 거의 99.9% 유치권 행사 중 플랜카드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급이 어떻게 감소할 수 있는가? 당연히 그런 의문 드시는 것이 정상이겠죠. 공급이 왜 줄어듭니까? 금싸라기 같은 땅에 공급을 안 할 리가 없죠. 그래서 요거는 운이 좋으면 물음표 제가 했습니다. 운이 좋은 게 아니겠지만 하여간 어떻게 됐든 간에 소득 수준이 많이 상승되지 않으니까 그런 시기에 수리를 해도 월세 상승은 별로 없으니까 그럴 경우에 하향 여과가 일반적으로 진행이 되겠죠. 하향 여과는 중상류층 주거지가 저소득층 주거지로 변하는 현상을 이야기하는데 요렇게 되면은 요게 말이 됩니다. 지금 요 그래프는 중상류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곡선의 변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물론 그렇게 되면은 저소득층 주거지는 오히려 늘어나가지고 저소득층 주거지를 나타내는 그래프에서는 오히려 공급이 증가하는 모양을 나타내겠지만 지금 여기는 중상류층 주거지만 나타낸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게 말이 되죠. 요게 말이 되면은 이제 설명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S0에서 S1으로 이동하면서 임대료가 많이 올라가죠. 임대료가 많이 올라가야 정상이겠으나 그런데 요 이론은 지금 이 그래프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파란색 화살표가 당초 임대료이고 빨간색 화살표가 변경된 임대료라는 겁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변경된 임대료는 지금 빨간색 화살표 두 개를 합친 금액이라는 겁니다. 변경 임대료 1, 변경 임대료 2, 요 두 개를 합치면은 변경된 임대료가 나오고 나머지는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합니다. 재산세 올리면 임대료도 올라가는데 요걸 임차인과 임대인이 나누어서 부담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 나누어서 부담하는 정도는 수요 공급 상대적인 탄력성에 따라 달라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탄력성에 대한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 보겠습니다. 수요가 비탄력적이다. 왼쪽에 초록색 그래프가 수요 그래프입니다. 가파르죠. 수요 곡선 가파르면 이게 수요가 비탄력적이라는 이야기인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해외에서 CEO로 모셔온 분이 직접 찍어서 한남동에 유엔빌리지 있는 단독주택을 딱 3개 정해놓고 이 3개 중에 하나 임차해 주시오라고 하면은 임차해야죠.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경우가 수요가 비탄력적인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무조건 빌려야죠. 임차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때마침 재산세가 많이 올라갔는데 집주인이 임차인한테 다 전가하는 가격으로 시장에 내어놓습니다. 그런데 어떡하겠습니까?
수요가 비탄력적이니까 계약을 해야죠. 이럴 때는 재산세 상승분 대부분을 임차인이 다 부담한다는 겁니다. 이런 특수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거의 다 부담을 하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수요가 탄력적일 경우에는 서울에 있는 구축 아파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축 아파트 매매가 아니라 매매는 데이터가 많이 왜곡되어 있고 지금 구축 아파트 임대입니다. 구축 아파트 임대는 데이터가 왜곡이 잘 안 되죠. 그래서 구축 아파트 임대라면은 수요가 탄력적이죠. 세금 전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특히나 서울 구축 아파트 대체 상품도 있죠. 경기도에 있는 신도시 신축 아파트 서울 구축 임대료 수준 또는 그 이하로 충분히 이사 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 무작정 임대료를 전가할 수는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적 경우에 있어서는 임차인이 그 재산세를 싸그리 다 부담하는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당 부분을 임대인이 부담하고 임차인이 오히려 더 적게 부담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분양으로 잘 먹고 사는 사람들 금기사항이 있죠. 금기사항. 정부 소유 임대주택을 많이 짓자 이런 이야기 나오면은 엄청나게 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개거지들이나 임대주택에 살지 누가 임대주택을 원하는가? 분양을 많이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몰고 가고 비난을 많이 하죠. 특히나 거지 프레임 씌워가지고 임대주택 거주하면은 거지다 이런 프레임 씌우는데 왜 그렇게 하는가? 많이 무서워서 그런 행동을 합니다. 이것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정책은 임대주택의 재산세가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이게 교과서에 나오는 말 그대로고 바꾸어 이야기하면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성공해서 공공임대주택이 많이 보급된 상태면 임대주택의 재산세가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현상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임대주택 많이 짓는다. 정부에서 신호탄이죠. 재산세 정상화의 신호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진국 수준으로 변경만 하더라도 엄청난 재산세가 부과가 될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지금 국회의원 선거 앞으로 한 번 더 해야 될지 두 번 더 해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차피 이렇게 귀결될 당연한 결과입니다. 재산세 정상화는 어차피 필연이죠. 그러니까 임대주택 많이 짓자 이야기 나오면 이 토건하는 사람들이 많이 무서워하죠. 그래서 이제 재산세 정상화가 되고 그러면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시작됩니다. 기업은 발전하고 고용은 증대되고 인구는 늘어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모든 구조가 좋아지죠. 그래서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을 먹고 사는 아파트 시장, 그 아파트 시장이 위태로워지는 신호탄이 임대주택 건설이 된다는 겁니다. 아무튼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재산세 상향하면 임차인이 죽는다. 절대 그렇지가 않다. 오히려 임대인이 더 많이 부담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